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오철웅입니다. 앞서 발표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지금 마음이 부담이 너무 팍팍 오고 있는데요. 저도 잘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수산부산물에 대한 것인데요. 수산부산물이라고 하면 저희가 집에서 뭐 갈치나 고등어 조림 뭐 그런 거 먹을 때 어머니께서 이제 머리 떼내고 내장 빼내고 이런 것들이 보통은 다 버려지잖아요. 쓰레기처럼 버려지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게 돈이 되는 자원으로 활용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수산 자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폐기물을 줄이고 그리고 남는 것 없이 재활용해서 선순환적인 그런 자원을 체계화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산 파트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수산물을 사고 바다에서 잡아오면 뭐 캔이나 아니면 회를 뜨든가 뭐 가공을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얻어내고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다 폐기물로 처리되어 왔습니다. 폐기물 처리된 것들은 보통 뭐 사료로 간다거나 아니면 진짜 환경적으로 버려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폐기물 처리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원의 가치를 향상시켜서 이거를 돈이 되게끔 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 의약품이라든지 아니면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화장품 같은 원료도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한 기 위해서 뭐 이건 CBC 보도자료로 나온 부분인데 이런 버려지는 것들이 현재는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물고기 껍질 같은 경우는 거기서 콜라겐을 뽑고 의류용이나 화장품용으로 식품용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껍질 자체로도 어떤 의류의 어떤 섬유화 소가죽 뭐 이런 대체로 해가지고 뭐 가방도 만들고 뭐 신발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좀 더 고부가 가치 있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예를 들어서 내장에서 뭐 간 같은 데서는 오메가3 오일을 뽑고 그리고 내장에서 어떤 그 의약용의 어떤 단백질 분해 요소를 이용해서 의약용 소재로 만든다든가 이런 모든 부위를 버리지 않고 활용하기 위한 연구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해양 부산물에 대한 이 값어치가 현재 2023년에 44조 원이라면 2033년에는 85조 원까지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런 부산물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나라가 아이슬란드인데요. 아이슬란드는 극지역에 있습니다. 뭐 추운 나라죠. 뭐 눈이 많이 항상 덮여 있고 한 나라인데 그 인구 수는 사실 37만 명 정도로 뭐 제주도보다도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집약적인 어떤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주로 대구 같은 것들이 바다에서 어선에서 많이 잡아와 가지고 그 선착장에서 바로 옆에 가공하는 공장들이 있고 보관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또 활용하는 그런 뭐 단순히 가공육만이 아니라 아니면 부산물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도 그 주변에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안에 모든 필요한 부위별로 심지어는 꼬리 부분까지도 24시간 안에 다 납품이 됩니다. 전량이 소비가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한 곳에 오션 클러스터가 모여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극지역에 있기 때문에 보관 유통이 좀 더 유리합니다. 다른 나라보다 어류 같은 경우 부패가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유기성 부산물이기 때문에 부패가 일어나는 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얼리거나 아니면 저온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의 극지역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고 에너지 측면에서도 얘네 극지방에 있지만은 밑에 거의 화산, 용암이 많이 흐르고 있어서 지열을 또 많이 활용을 합니다. 지열 에너지를. 그래서 그 에너지적으로도 좀 소비가 뭐 돈이 좀 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통 시스템, 이 IOC라는 게 아이슬란드 오션 클러스터라는 데 안에 이제 사무국이 전반적인 것들을 다 컨트롤을 합니다. 컨설팅부터 기술이 있으면 기술을 기업한테 매칭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투자를 받는 것들도 이제 IOC에서 이제 컨트롤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그 가공했던 어느 부위가 필요한지, 뭐 머리가 필요한 기업 머리 보내고, 꼬리가 필요한 기업 꼬리 보내고, 내장이 필요한 기업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좀 더 효율적으로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부산물이나 어류 가공물들이 다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선도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지금 주 어류가 대구인데요. 대구 PC 100% 프로젝트라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95% 대구의 95%를 활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활용 못하는 거는 지금 현재 어류의 혈액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혈액 자체도 이걸 활용해 보려고 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예전에 주 수입원이 어류의 대구의 그 대구를 잡아가지고 많이 팔았는데, 어획량이 81년도에 460만 톤이라고 하면 2011년도에는 180 정도로 한 2.5배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현재는 더 감소를 했을 거고, 근데 그 같은 기간에 보면 수익은 2배가 증가를 한 거죠. 왜 이렇게 증가를 할 수 있었느냐? 대구 1kg의 가치가 4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게 대구의 모든 부위를, 우리가 먹는 부위 빼고 남는 모든 부위를 다 골고루 화장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쪽으로 활용을 해서 이거를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31개의 스타트업이 다 산업화에 성공을 해가지고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고 잘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제일 잘 나가고 있는 부산물을 활용해서 제일 잘 나가고 있는 기업이 케레시스라는 회사입니다. 케레시스의 창립자는 이름은 제가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말씀을 안 드리겠고, 요 분인데 아이슬란드의 화학과를 나오고 공과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하고 다양한 의료기기 회사에 다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분이 요거를 하게 된 계기는, 어촌 마을에서 보통 우리도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민간요법들이 있잖아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바닷가에 가면 어선을 타고 나갔을 때 상처를 입었을 때 자기네 응급조치하는 차원에서 물고기의 껍데기만 벗겨가지고 거기를 잘 다듬어가지고 이거를 상처 부위에 붙이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처를 응급조치로 치유한 그런 민간요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진짜 제대로 되는지 제대로 연구해서 활용해보자 해가지고 한 게 현재의 케레시스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장성 피복제, 화상이나 이런 다양한 데 쓰일 수 있는, 의료용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개발을 했죠. 이분도 보면은 창립 멤버가 특이합니다. 아버지 화학과 교수고 아내 생명공학 엔지니어인데, 요 분이 대부분의 규제 업무들도 다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좀 더 사업화할 때, 창립을 할 때 좀 더 많은 도움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의료기기 회사에 다녔을 때에 만났던 의사들, 변호사, 변리사, 이분들이 사업을 창립할 때는 다 필요하거든요. 근데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포진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사업화가 빨리 제대로 이루어졌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처음 마음 먹고 설립을 작게 시작을 했겠죠. 그런 다음에 아이슬란드의 정부 연구소인 마티스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의뢰를 해가지고 프로토타입을 처음 창상 피복제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합니다. 2009년도에. 그런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사업하려고 FDA 심사를 받으려고 했는데 한번 실패를 겪었습니다. 겪고 나니까 2011년에 심사에 계속 보완 자료 계속 요청오고 하는데, 이걸 대응하기가 좀 힘들었는지, 그래서 필요한 게 과학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FDA 승인에 필요한 모든 그런 대응을 하기 위해서 과학자문회를
위원회를 뭐 의사부터 해가지고 뭐 다양한 과학자, 유명한 과학자들 포함시켜서 이제 자문위원회를 구상을 하고 그러면서 2014년에 이제 FDA 승인을 첫 번째로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성 급성 상서 치료용 이제 제품을 먼저 이제 승인을 받았고 그 이후로도 뭐 미국 국방부 보조금을 받고 미국 지사를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스위스의 회사도 이제 인수를 하고 계속적으로 FDA의 새로운 제품들을 이제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 상처 치유용이나 화상에 대한 이제 보건용 그리고 외과 수술용의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었고 이것들이 승인이 받고 이제 판매를 하고 있죠. 그러다가 올해 8월, 7월이었나 8월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그 콜로플라스트라는 이제 회사에 이제 매각을 하게 됩니다. 콜로플라스트는 세계적인 의료기기 회사인데 덴마크의 의료기기 회사인데 세계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이 의료기기 쪽에서 100대 기업 들어가는 그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이쪽에다가 1조 7천억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콜로플라스트가 이거를 인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수 기업으로는 일본에 있는 이게 YSK라는 이제 회사를 잠깐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YSK는 1950년대에 이제 설립을 해가지고 주로 이제 생선즙이나 비료, 사료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연 조미료, 뭐 생선 같은 거나 해조류 같은 걸 이용해서 천연 조미료를 만들고 건조 식자재 같은 것들을 주력으로 했고요. 천연 조미료가 이 회사의 대표적인 주력 상품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들어가지고 수산 부산물들을 좀 활용해 보자. 그래서 이제 기능성 원료로 개발해 보자라고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고 현재 이제 다음과 같은 뭐 N아세틸 글루코사민 뭐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키토산이나 이제 키틴의 올리고당 아니면 단당으로 만든 제품들인데 이런 제품들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안세닐 주력 제품이 이제 안세린이라는 이제 제품인데 이거는 참치의 껍질에 보면은 이제 좀 노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물질 자체가 요산 수치를 억제시켜 주면서 이 통풍을 예방하는데 이제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기도 좋다고 하는데 이 회사에 이제 물어보면은 이 제품이 좋은데 이 제품만 생산하기 위해서 요 일을 하게 되면은 단가가 안 맞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생산하고 남은 부산물에 가서 이거를 생산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가를 맞출 수 있고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는 매출 비중이 천연 조미료하고 기능성 원료가 2대1 정도의 매출 비중이 나타난다고 하고 있고요. 주로 또 18년부터 해가지고 모든 공장에 다양한 공장 지역별로 이 공장이 있는데 다 FSSC 22000이라는 국제 안전 관리 인증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주로 위탁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기업이 아니라 노피마 노르웨이에 있는 노피마라는 연구소입니다. 요거를 넣은 이유는 저희도 이런 모델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넣은 사례고요. 노르웨이의 산업통상수산부 산하에 있는 연구기관에 노피마라는 연구기관이 있는데 주로 어류 양식, 수산식품, 식품 관련 연구들을 주로 진행하는 연구소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원료 공정 최적화, 뭐 가공 기술, 바이오 프로세싱, 품질 유지 쪽에 좀 더 강점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좀 더 주목해서 본 건 바이오 탭이라고 그 산하에 있는 자그마한 공장입니다. 그래서 해양 바이오매스들, 뭐 어류나 해조류 같은 아니면 각각류 같은 것들을 다양한 가공 시설들을 통해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공간이죠. 저희도 연구를 하다 보면 생선 가지고 어디 공장 가서 좀 대량으로 뭐 가공해서 만들고 싶은데 그런 데서는 대량 생선 같은 걸 잘 안 받아줘요. 냄새 날까봐. 그래서 수산물 전용의 어떤 저희도 그런 연구 시설이나 아니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시설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기업들에서도 실질적으로 뭔가 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중규모 스케일에서 한번 여기서 테스트를 해서 정말 이렇게 했을 때 효율이 이렇게 나오고 정말 잘 되는구나 최적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필요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구 목적으로도 이제 활용할 수 있고 또 교육 목적으로도 이제 활용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철저하게 이제 보안을 유지하고 있어서 기업에서 하고 있는 프로세스 자체가 밖으로 노출되지 않게끔 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공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해외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부산물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느냐, 활용하는 연구가 이제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2022년부터 뭐 소규모로는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제 좀 했었지만 조금 더 크게 해가지고 다양한 부산물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어류 같은 경우는 참치, 연어, 넙치, 갈치, 고등어 이런 주요 어종들 가지고 머리 같은 경우에 있는 머리 떼서 버리는 거를 가지고 이게 머리에 있는 살, 근육 단백질 가지고 근력 개선 소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뼈 건강 소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세포 배양이나 바이오 의약품 생산할 때 이제 들어가는 주 원료인 펩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펩톤을 품질 좋게 생산을 하거나 그리고 아니면 기능성 펫 사료를 만든다거나 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껍질을 가지고 거기서 아텔로 콜라겐이라는 걸 뽑아가지고 바이오 의료 소재 창상 피복제를 만드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소 같은 걸 이용해서 PD알렌이라는 유전 물질의 조각을 만들어서 기능성 화장품 소재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조류 같은 경우는 부산물이라고 하면 해조류의 꼬리, 줄기 안 쓰는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해조류를 가공하는 회사에서 남는 그런 찌꺼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부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기능성 섬유, 천연 마스크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기능성 화장품, 기능성 식품, 기능성 식품은 이제 장 건강 소재를 만드는데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복 같은 경우는 전복 내장을 가지고 화장품을 개발하고 있고, 멍게 같은 경우는 멍게 껍질 자체가 셀룰로스 같은 식물 계열의 셀룰로스랑 비슷한데 그거보다 분자량이 좀 더 작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겔로 활용할 때 좀 더 유리했기 때문에 이걸로 의료 소재인 초음파 겔을 만드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왜 한 종 가지고 아이슬란드 모델처럼 한 종 가지고 전체를 다 활용할 생각은 안 하느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주로 우리가 오른쪽에 봤을 때 수입 원료로 이미 활용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뼈 같은 거는 칼슘제 같은 거를 활용하고, 그리고 간 같은 걸로 오메가 3 뽑고 껍질 같은 걸로 콜라겐 만드는 이런 기술들은 이미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원료들을 우리는 전부 다 수입산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는 자체적인 기술은 이미 갖고 있는 건데 이것들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보관 관리 유통만 좀 더 체계적으로 한다면 자체적인 우리나라 원료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저쪽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거의 8, 90% 이상은 우리나라도 활용을 할 수 있다. 어종별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한국 놓고 비교를 해보면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주로 주력을 대구로 가져가고 있고, 노르웨이는 연어, 우리나라는 좀 더 다양한 어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봤을 때 아이슬란드는 좀 더 집약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설들이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약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노르웨이는 분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만약 부산물을 제대로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 필요한 기술은 어떤 수요 공급 매칭 시스템이 필요하다. A라는 지역에 어떤 활용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껍질이 필요해요. 냉장 상태의 껍질이 필요해. 근데 어느 기업이 가공하는 시설에서 이런 제품을 갖고 있는지를 몰라요. 찾기가 힘들어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리순, 그리고 용도순, 보관 형태에 따라서 매칭을 시켜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나라 같이 산발적으로 있는 나라에서는 좀 더 효율적으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 같은 경우는 그 노르웨이나 아이슬란드나 대부분 자동화 기술들을 대부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보관하고 포장하는 것까지도 다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인력이 덜 들어가면서 필요한 부위들을 정확히 도려낼 수 있는 뭐 그런 기술들을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덜 돼, 머리 자르고 내장 빼고 하는 정도만 이제 수행이 되고 있고, 이것들을 좀 더 자동화 기술을 통해 가지고 장비들을 개발할 필요도 있고, 장비를 개발 못하면 외국 거를 뭐 사와야죠. 사와서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처리 기술 같은 경우는, 전처리라고 하면 아까 가공은 머리 자르고 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전처리 같은 경우는 이것들을 어떻게 가수분해하고 좋은 품질의 원료로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공공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서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